205페이지 기타의 특징. 이것도 제목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장기 계약이다. 그렇죠? 보험 계약하면서 뭐 물론 하루짜리 뭐 이런 거 보험도 있긴 하지만 여행보험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은 좀 장기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개발 고정비가 소액이다. 큰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발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제조업체에 비해서 자동차나 선박 같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206페이지 그 표 5-3번 이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읽은 거 물론 지문들 꼼꼼하게 한 번씩은 읽어보시되 정리할 때는 요 206페이지 표 5-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표 중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왼쪽은 제조업체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생명보험 상품 컬럼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생명보험 상품 미래지향적이고 이해가요. 그렇죠? 타인지향적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받는 거야. 그리고 위험보장과 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이고 이런 세 가지 특성 때문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설계사 조직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가입하기가 좀 힘들어. 설계사들이 좀 알려줘야 남들에 의해서 푸시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따라서 설계사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된다고 했다. 그 밑에 화폐 가치로 측정이 가능하다. 보험금 1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정 기출을 토대로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서 산출한다. 보험료는 가격의 책정 방법이죠. 자, 제로비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제조업체에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제로비는 보험금 보시면 돼요. 그렇죠? 보험료는 대부분 다 경비 빼고는 다 보험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로비가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제로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렵죠. 가격 경직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자, 이윤이 사후적, 결과적으로 발생한대요. 이런 상황. 보험료는 현재 납부하나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 돼봐야 이윤이 남는지 안 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윤은 원칙적으로 계약자 지분이고 기타 장기적으로 계약이 있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다 이 표 안에 녹아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큰 3번 생명보험의 분류. 양가로 1번에 보험 사고에 따른 분류. 207페이지 보시니까 사망보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망하셨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생존보험. 208페이지 살아계셨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양로보험, 생사혼합보험. 사망하셨거나 혹은 살아계셨을 때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험금의 정액 유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금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지금 앞으로 분류할 거는 보험금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른 분류지 보험료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기준은 보험금 정액 유무에 따른 분류지. 다시 한번 보험료의 정액 유무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당연히 정해져 있는 정액보험,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액보험이 있다. 자, 정액보험 동그라미 1번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두 번째 체증식 뭔가 늘어나나 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사유는 물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병에 걸릴 확률,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체증식 보험이다. 체감식 보험, 반대로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보험에 해당이 된다. 세 줄 정도 내려오시면 국내의 주택보험이 이에 해당된대요. 내가 주택을 사면서 모기지를 1억 받았어. 그러면 1억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사망하면 우리 아들들이 모기지를 대신 갚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하면 1억, 1년 뒤에 사망하면 그동안 갚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9천만 원. 2년 뒤에 사망하면 또 갚은 게 있으니까 8천만 원. 이렇게 보험금이 줄어들어도 되는 보험이 주택보험이며 얘를 우리는 체감식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감액보험. 보장사고가 가입 시로부터 일정 기간, 보통 1년, 2년 이내에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감액하는 보험을 말한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몸이 아프면은 남들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보험에 가입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 대수의 법칙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입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좀 깎아서 지급하는 보험을 우리는 감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210페이지. 감액보험을 만드는 이유는 역선택. 저희가 맨 첫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 계약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신태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아픈 사람들은 많이 가입하려고 할 거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두 줄 내려오시면 가입 초기 사망 시 고객 민원 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우리가 변액이라는 표현 나오면은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축보험료, 나중에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가 펀드처럼 실제 투자가 돼가지고 투자가 잘 되면 많이 돌려주고 적게 되면 적은 그대로를 돌려주는 거. 변액은 펀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누가 돌아가시면 요게 피보험자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단생보험. 단생이니까 1인이겠죠. 1인. 두 번째는 연생보험. 1인이 아닌 2인 이상을 관찰하는 보험. 세 번째 넘어가고 네 번째는 단체보험. 어떤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단체보험이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은 단체 취급보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단체와 개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단체보험이나 단체 취급보험은 보험료가 좀 할인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네 번째, 배당 유무에 따른 분류. 배당이 있냐 없냐. 보험회사의 그림 아직 안 지웠네. 그렇죠? 이유는 누구 거냐면 결국 보험 거고 이 보험의 소유자는 가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한테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있는 보험, 없는 보험. 배당이 없으면은 보험료가 조금 더 싸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11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험기간 혹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분류.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 기간이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실제로 돈을 내는 기간. 두 개가 당연히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10년 납입하나 20년 동안 보장하는 보험, 20년 납입하고 20년을 보장하는 보험 이렇게 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기간 만기 보험 10년, 20년 이렇게 보장하는 보험. 그 바로 밑에 새 만기 보험 65세까지, 70세까지.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40세가 가입하면 65세까지는 25년이고 50세가 가입하면 65세까지는 15년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새 만기 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확. 거기까지가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 그 뒤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일시납. 한 번 내고 말아요. 100만 원을 내고 계속 보험 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보험. 그 줄 다음 밑에 줄에 단기납. 처음에 일정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예를 들면 10년 납입, 20년 보장. 이런 게 단기, 10년만 납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밑에 줄에 전기납, 전 보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그 줄 끝에 종신납, 죽을 때까지 납부하는 보험.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2페이지 동그라미 1번의 위험의 선택 방법에 따른 분류. 유진단보험, 무진단보험. 보험회사가 저 사람이 건강한지 가입하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진단보험, 알 수 없는 무진단보험. 당연히 유진단보험은 역선택이 방지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 피보험자의 상태에 따른 분류. 표준체 보험,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표준 미달체 보험, 좀 건강이 안 좋다든가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보험료가 높겠죠. 그렇죠? 우량체 보험, 디귿번의 우량체 보험. 굉장히 더 건강한 집단,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우량체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또 읽은 것들은 213페이지 표 5-4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요, 내용 봤으니까. 자, 보험 사고에 따라서
사망할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생존보험, 둘 다 지급하는 생사혼합 혹은 양로보험, 피보험자의 수에 따라서 단생, 연생, 그리고 밑에 개인보험이냐 단체보험이냐 그리고 우리가 단체 취급보험이냐 이렇게 나눴었죠. 진단에 따라서 진단이 있냐 없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정상적인 표준체, 좀 건강한 사람들,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 우량체, 위험한 사람들 표준 미달체, 계획자의 배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기도 했고요. 보험금, 보험료가 아닌 정액보험, 부정액보험, 그래서 부정액보험은 체증식, 체감식, 과맥보험 등등이 있었다. 자, 213페이지 표 밑으로 4줄 내려오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가격 경쟁 등이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량체 보험 시장이 크게 신장하게 될 전망이다. 자, 우량체 보험의 특성은 굉장히 표준적인 집단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직업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 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는 요량이 좀 많죠.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발달될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생명보험 계산의 기초, 양가로 1번의 보험료의 개념. 자,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의 일정한 금액, 보험금이죠.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자로부터 받는데 얘를 우리는 보험료라고 한다. 당연하죠. 자, 적정한 보험료는 비싸서도 안 되고 비과도성의 원칙, 너무 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 수행을 못하니까 충분성의 원칙, 그리고 공평해야겠죠. 가입자 A한테는 10만 원 받고 B한테는 20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평성의 원칙 세 가지로 측정되어야 된다. 자, 보험료 계산의 3요소,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